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기술연구소 신태라 차장입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와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이 제가 지금 처음이라 이제 좀 가볍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소스 플레이어부터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개발된 제품으로서요. 저희 그 제품 중에 예전에 그 좀 스테디썰러로 계속 잘 나가던 게 제품 중에 VP816R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벤트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렸는데요. 그 행사 하실 때 이렇게 그 곡을 그 내부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딱 누르면 플레이가 될 수 있는, 보통 이제 뭐 행사곡 도우미 이렇게 불리던 장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비가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현장에서 디스플레이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메모리가 너무 작다, 뭐 이렇게 곡을 옮기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렇게 불만들도 좀 있으시고, 그 제조에 사용되는 칩도 이제 좀 개발된 지 오래돼가지고 단종이 되고 해서 이제 새로운 모델로서 단순히 이제 그 행사곡 도우미용이 아니라 요즘은 그 CD나 튜너들을 거의 많이 안 쓰시는 추세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데는 이제 CD나 튜너를 좀 쓰시는데 대부분은 그냥 MP3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스 플레이어로서는 MP3 뭐 SD 카드나 USB 메모리만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대부분 소스 플레이어로서는 대부분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징을, 외관을 일단 한번 보셨고 특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SD 메모리하고 그리고 USB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D 카드는 4GB짜리 SD 카드가 기본 메모리 이렇게 장착이 돼서 나갑니다. 이게 소스 플레이어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그 이벤트 플레이어의 그 기능을 좀 더 이렇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SD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만 동작을 하고요. 이 SD 카드에 있는 곡을 순서대로 읽어서 요 앞에 있는 그 20개의 즉시 재생 버튼으로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는 당연히 USB대로 따로 소스 셀렉트해서 읽으실 수 있고요. 기존의 저희 그 이벤트 플레이어, 그러니까 기존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소스의 그 안에, 메모리 안에 곡이 있으면 그 곡수만큼 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딱 보시기에 곡이 몇 번까지 있구나, 이거를 바로 그냥 육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은 고스란히 그냥 다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이쁘게 불이 들어옵니다. 만약 그러니까 SD 카드 안에 곡이 한 8개쯤 있다.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만 불이 쫙 들어와서 8곡이 들어와 있구나. 아니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 그러면 곡이 없구나. 이렇게 바로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기도 한데 하나의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하는 곡의 버튼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곡이 재생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행사곡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냥 소스 플레이어로도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BGM 같은 것도 다 넣어놓고 원하실 때마다, 지금 아까 계속 준비 기간 동안 들으셨던 곡이 이제 이걸 통해서 나가는 건데 앞에 이제 오퍼레이터는 그러니까 해당하는 곡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계속 원하는 곡이 재생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 20개의 버튼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소스 플레이어로서는 아무래도 20곡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 100곡, 200곡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몇 번에 모은 곡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LCD 디스플레이를 좀 큰 걸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요새는 뭐 TFT, 뭐 터치 LCD 뭐 해가지고 많죠. 칼라 LCD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단가가 너무 올라가면 소스 플레이어로서의 그러실 것 같으면 그냥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모노고요. 모노인데 그래픽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소스 플레이어, 산업용 소스 플레이어 중에는 이제 한글 파일 이름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제품들이 좀 많은데 한글 파일 이름이 대부분의 행사곡의 그 곡명이 다 한글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 가요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글 파일 이름이 지원이 안 되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한글 파일 이름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보통 소스 플레이어들 중에 뭐 중국산 모듈 갖다 이렇게 박아놓은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부분이 한글 파일 이름 지원도 안 되고 또 뭐 리스트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곡 하나 선택해서 플레이를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SD 카드에는 얘가 재생할 수 있는 음원, 뭐 MP3, 599비스나 뭐 WMA, 뭐 이런 이 아이가 재생할 수 있는 파일만 골라내서 이쪽에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 조그만한 화면에 막 10곡, 20곡씩 한 번에 보이면 읽기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3개씩, 한 페이지당 파일은 3개씩 해서 한 산업용 장비니까 4개 들어가면 이 정도 위치쯤 될 겁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충분히 인식 가능할 정도의 크기의 폰트로 쭉 파일 이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위아래로 해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내려가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앞뒤 버튼으로 그 페이지 단위로 세 파일씩 막 넘겨가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파일을 찾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도스, 옛날 그 도스 쓰셨던 분은 알겠지만 도스에서 이렇게 파일 찾듯이 쭉 넘겨가면서 원하는 파일 찾아서 선택하고 플레이하시면 되는, 사용하기에 아주 그냥 별로 이렇게 설명드릴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사용하시기 간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일단 SD 카드를 내부 메모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SD 카드에 곡을 넣거나 뭐 얘를 포맷을 하거나 안에 있는 파일을 건드리거나 하는데 꼭 빼가지고 PC에 가서 PC에 꽂고 막 하고 또 다시 와서 꽂고 하면 좀 귀찮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파일 관리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USB 쪽을 건드리게 되면 또 혹시 또 어디 다른 데서 USB 갖고 왔는데 파일 다 날아가고 그러면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SD 카드 쪽에만 뭐 카드 포맷 또는 뭐 USB 쪽에 있는 음원을 SD 카드 쪽으로 복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SD 카드 안에 있는 파일을 지운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파일 관리 기능을 내부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일단은 플레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버튼 숫자를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녹음 기능이 있는데 녹음 기능을 이제 원터치 버튼으로 할까 하다가 이게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녹음 기능은 조금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 그 레코딩 포맷이나 뭐 레코딩 파일 어떤 파일로 할 건지 MP3도 되고 OGG도 되고 뭐 이렇게 파일 선택도 하시고 샘플링 레이트도 선택하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레코딩 스타트를 하시면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SD, USB 플레이어 그리고 레코더까지 세 가지 기능이 한꺼번에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저희 제품의 특징인데 저희 스마트 같은 그러니까 전관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DC의 그 DC 잭들이 급성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꽂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로블록으로 그걸 그대로 꽂을 수 있게, 그러니까 캐스케이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일단 그 포트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12V에서 24V까지 아답터를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오디오 아웃 부분이고요. 언밸런스 LR, RCA로 지원하고 그리고 밸런스로 XLR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노 밸런스, 모노로도 전관 같은 게 모노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노 아웃도 지원을 하고요. 오디오 인 쪽으로는 이제 레코딩하는 인풋입니다. 그래서 XLR의 밸런스 그리고 RCA로 LR 이렇게 해서 밸런스, 언밸런스 다 지원을 하고요.
요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정관 방송이 그 485로 이렇게 그 RJ45를 통해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연결할 수 있는 단자고, 역시 이게 여러 대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 장비 아이디를 딥스위치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S231 포트는 타사 장비라든가 타사의 컨트롤러에다가 연결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건 이제 표준 프로토콜도 있긴 있는데 뭐 원하시면은 뭐 어떤 장비에 맞춰달라 하면은 뭐 그런 기능을 추가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턴 장비에 맞춰달라, 아니면 뭐 외산 장비가 있는데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넷하고 리모트 포트는 일단 만들어 놨는데, 이더넷은 이후에 소스 플레이어, 저희 소스 플레이어 계통은 전부 다 네트워크 소스로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용도로 이렇게 이더넷 포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전까지 보셨던 게 EP838 아래, 그러니까 멀티소스 플레이어 및 이벤트 플레이어였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CD랑 튜너가 필요한데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나 뭐 이런데, 그런 데를 또 이렇게 완전히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벤트 플레이어, 멀티소스 플레이어의 기능에다가 CD도 집어넣고, 그리고 튜너도 안에 내장해서 소스 기기류를 전체 한 장비로 통합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뭐 튜너도 되고 CD도 되고, 다만 CD하고 MP3 플레이어는 출력 포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CD와 MP3 플레이어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튜너는 출력 포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튜너는 별도의 그 출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은 두 가지, 그러니까 튜너 출력 하나, 그리고 소스 쪽 하나,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코딩 쪽도 원터치 버튼으로 따로 내놨고요.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구현된 튜너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튜너랑은 달리 그 안테나에서 받아들이는 그 RSSI하고 그 수신되는 그 SNR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렉 같은 경우에 이제 안테나가 잘 안 잡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 RSSI, 그러니까 수신 랩을 보면서 안테나 조정해 가면서 시공하시는 데 조금 편리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제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 EP838RA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건 이제 신장비는 아니고요. 재작년에 이렇게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이제 개발이 돼서 한번 발표를 했던 제품입니다. 디지털 사운드 컨트롤러라고, 실제 이제 국내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로서는 최초로 개발이 된 제품이고요. 이전에 세미나 할 때 한번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또 많은 벤더들이 그러니까 생산이라기보다는 출시는 하고 있습니다. 조달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근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UI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외산 장비 중에 좀 이름 난 것들을 가져다가 껍데기만 바꿔서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엔 UI도 그쪽에서 프로토콜을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UI는 그냥 그 회사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체 기술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UI도 저희 거고요. 커스터마이징이든 원하시는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부 기능을 보시면은 일단 24비트 96kHz 샘플링 레이트를 지원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시그널 프로세서들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는 이 시그널 프로세서 같은 게 안에 들어가는 AD 컨버터나 DA 컨버터 칩의 성능에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얼마나 그 입력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은지는 칩 성능에 좌우가 되는데, 즉 그거는 그 칩 만드는 회사의 출신 연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 최고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dB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잽싸게 채용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이거는 최고의 사양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뭐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청음을 하시는데 아주 막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스펙적으로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인풋 쪽 채널이고 이게 이제 아웃풋 쪽 채널입니다. 그래서 일단 뮤트 컨트롤 당연히 되고요. 딜레이는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각각 1초씩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하시고 폴라리티 컨트롤은 그러니까 페이지 컨트롤, 그러니까 위상 조절이 90도, 0도 가능하시고 볼륨은 당연히 제어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가 총 8개가 직렬로 있습니다. 채널당. 인풋에 이퀄라이저가 총 8개가 있고 맨 마지막에 컴프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믹서로 입력이 되고요. 총 3개 모델이 있는데 4곱하기8 또는 3곱하기6, 2곱하기4 이렇게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풀 매트릭스로 어떤 입력이든 어떤 출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풀 매트릭스로 그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아웃풋 채널은 역시 볼륨이 들어가 있고 이퀄라이저 8개가 직렬로 있고 크로스오버 필터가 HFF 하나, LPF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특허를 낸 기술인데 크로스오버도 이퀄라이저와 마찬가지로 그 DSP의 성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DSP의 계산 능력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퀄라이저에 쓰고 크로스오버에 쓰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됩니다. 근데 크로스오버를 만약에 이게 이제 스피커 매니지먼트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크로스오버를 쓰실 건데 그렇다고 해도 보통은 뭐 로우 잡고 뭐 센터 없이 뭐 트위터 잡고 우퍼 잡고 이렇게 하면 보통 하나씩밖에 안 쓰시죠. HPF나 LPF나 한쪽밖에 안 쓰시고 그것도 뭐 되게 급히 깎으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깎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깎게 되면 그것도 좀 남아 돕니다. 완전히 깎을 때보다 조금 깎을 때가 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기운이 좀 남아 도는 거죠. 그 기운을 그냥 갖다 버리느니 그걸 이퀄라이저 쪽으로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를 하나도 안 쓰게 되면 이퀄라이저가 8개에서 2배로 튑니다. 16개까지. 그래서 아웃풋 중인 이퀄라이저 16개까지 동시에 직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스피커 매니지먼트 용도가 아니라 일반 이퀄라이저 용도로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입력하고 출력을 그냥 프리패스로 일자로 이렇게 딱 보내시겠다 하면은 총 그 루트에 있는 이퀄라이저는 38에 24에 24개 이퀄라이저 거의 뭐 그래픽 이퀄라이저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컴프레서 당연히 달려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컨트롤은 당연히 다 되고요.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파라메트릭 필터는 말 그대로 요 깎는 깊이, 올리시거나 하는 깊이, 요 폭, 주파수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쉐이빙 필터는 한 번에 이렇게 대역으로 깎고 기울기 조정 가능하시고요. 노치 필터는 이 폭은 깎을 수 있는 만큼 깎는 거고요. 센터 주파수를 정해주실 수 있고 이 폭도 일반 파라메트릭 필터에 비해서 상당히 급격하게 아주 확실하게 깎을 수 있습니다. 하울링 제거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올패스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주파수에서 페이지 반전 필터로 4가지 필터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GUI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각 기능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입서 부분입니다. 아웃풋 쪽에 어떤 입력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이거는 인풋, 아웃풋에 대한 볼륨 조절, 페이지, 뮤트 조절 다 가능하고요. 여기 딜레이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컴프레서 세팅 화면입니다. 그 컴프레서 꼭 끄거나 켜거나 스레시홀드, 레이시오, 어택 타임, 릴리즈 타임, 홀드 타임 다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왠지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홈쇼핑 호스트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이제 인풋 이퀄라이저를 세팅하는 부분인데요. 채널 240이라서 이제 인풋 채널 2개가 있고요. 지금 인풋 채널 선택하셔서 일단 이 화면에서 점 찍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거에 맞춰서 깎이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 찍고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숫자로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총 8개, 점이 8개가 쭉 있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아웃풋 이퀄라이저 화면입니다. 역시 여기서 채널 선택하시고 여기서 점으로 조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도 조정하실 수 있고, 일단 여기 페이지 1이 8개가 총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퀄라이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로스오버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로스오버는 이제 총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버터 필터, 베셀 필터, 인크리즈 라일리 필터, 이런 식으로 3개를 지원을 하고, 그것도 이제 dB 얼마나 깎을 건지도 각 종류별로 지원을 총 48dB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다 바이패스를 해놓으면 여기 페이지 2를 가보시면 이게 16, 그러니까 8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16개. 여기 또 동그라미가 16개가 쫙 깔리죠. 그걸 다 조절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오버를 사용을 하시는 걸로 딱 바꾸면 점수가 줄죠. 그래서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이퀄라이저는 빠집니다.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벤트 플레이어 잠깐, 그 멀티소스 이벤트 플레이어 동작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처음에 이게 원래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총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총 지금 17곡이 SD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게 1번 곡, 국기에 대한 경례, 2번 곡, 애국가,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렀다고 바로 출력되면은 사고가 나죠. 내가 보통 제가 군대에서 좀 오래 있었는데 제일 짜증나는 경우가 그 장군들 나오는 행사할 때거든요. 근데 뭐 격리하는데 그 격려곡 나와야 되는데 막 애국가 나와버리고 막 이러면은 막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르면 제목 확인하시고 아 맞다 싶으면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나갑니다. 그래야 나가고, 그 다음에 스톱 누르시고, 만약에 플레이 중이었으면 바로 그냥 다른 곡 누르시면 바로 그 곡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파일 내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상태 3개씩 보이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번 곡부터 3개씩 해서 페이지 단위로 넘어가면서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누르고 계시면 따다닥 넘어가는데 구분은 하실 수 있고요. 아 어떤 곡이 있다 하면 보통 한글이기 때문에 딱 보면 보입니다. 쭉 넘기다 원하시는 곡이 있으면 스탑 딱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내려서 원하는 곡 선택하시면 설득되고, 아니면 거기서 바로 플레이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는 전체 반복, 뭐 랜덤, 뭐 한 곡 반복 뭐 이런 형태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이제 USB에서 SD 쪽으로 파일 카피하는 부분, 그리고 요게 USB에서 SD 쪽으로 USB에 있는 20곡만 싹 다 카피를 하는 경우, 보통 행사곡 같은 거 카피를 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메뉴고요. 요건 이제 SD 카드 포맷할 때, 나머지들은 다. 이게 이제 레코드 세팅에 들어가시게 되면 레코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세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MP3로 하실 수도 있고, 오버비스를 하실 수도 있고, 비트레이트, 퀄리티 조절을 해서 이렇게 뭐 낮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스는 스테레오로 할 건지, 모노로 할 건지, 그리고 타겟은 SD 카드 할 건지, USB 할 건지, 이런 퀄리티를 바꾸게 되면요, 현재 그 남아있는 그 스페이스가 맨 밑에 여기 3.5기가가 남아있네요. 거기에 얼마나 녹음을 할 수 있는지가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옵니다. 지금 한 25시간 정도 녹음을 할 수 있고, 좀 줄이게 되면, 그러니까 품질을 줄이면 시간이 늘어가죠. 이 정도로 하면은 보통 190km 정도를 하면은 거의 뭐 들으시는데 문제 없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제 한 42시간 정도 녹음을 할 수 있는 양이 있다.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넘어가신 다음에 이게 그 파일 네임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한글을 치시거나 뭐 알파벳을 치시거나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번호로 쭉 나갑니다. 레코드 1번부터 쭉 순서대로 녹음하실 때마다 계속 증가돼서 나가고, 여기서 위아래 버튼으로 리셋을 할 수가 있죠. 1번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뭐 몇 번으로 가고 싶다, 이런 형태로요. 선택을 하시고
스탠바이 하면은 이 상태에서 플레이 누르면 레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코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사회자 어디 가셨나?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해서 소스 플레이어 쪽의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